일단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1차 부등식 내용인데 이 부등식이 중학교 때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은 기본적인 성질이어서 뭐 보면은 색다른 내용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뭐 A랑 B랑 대수 비교를 했을 때 A가 더 크면은 양면에 똑같은 걸 더해도 어때 얘들아? A 플러스 C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똑같은 C를 빼도 어떻습니까? 똑같이 변함이 없고, 그래서 어떤 부등식 대수관계를 봤을 때 똑같은 숫자를 더하거나 빼도 부동 방향은 변함이 없다. 당연히 뭐도 가능하겠습니까? 반대도 가능한 거야, 알겠죠? 뭐 A 더하기 C랑 B 더하기 C를 비교했는데 A 더하기 C가 크대. 그럼 A랑 B랑 대수 비교하면 누가 큰 거야? A가 더 크다. 뭐 이 내용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부등식이 제일 중요한 성질은 곱하기나 나누기 할 때가 제일 조심한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 A가 B보다 큰데 AC랑 BC를 비교했는데 AC가 더 크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지. 왜? 똑같은 숫자를 곱했는데 부동호 방향 유지가 됐어. 그럼 C는 뭐일 수밖에 없어? 양수일 수밖에 없고, 만약에 C가 음수면 부동 방향은 반대가 되는 거고, 뭐 나누기도 마찬가지죠. C분의 A랑 C분의 B를 봤을 때 C분의 A가 더 크면은 부동 방향이 유지가 됐으니까 C가 양수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쌤 말은 AC가 BC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다. 이게 항상 참이 아니라는 거죠. 쌤 말은. 왜? 이렇게 참이 되려면 C가 뭐일 때만?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고,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면 부동호를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밑에 뭐 참고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어서 이것도 한번 보면은 이런 거 있죠? 곱했을 때 양수, 곱했을 때 음수. 뭐 알려주는 거야? 둘의 부호가 똑같다 알려준 거고, 뭐 뿔뿔 마마는 모르겠지만 둘의 부호가 다르다 알려준 거겠죠. 곱했을 때 음수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이런 내용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 혹시 더했을 때 양수래. 그럼 부호는 뭐 알려주는 거야? 얘만 뿔마일 수도 있고 맞뿔일 수도 있죠. 뭐만 아니야 일단? 마마만은 아니겠죠. 그래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 안 물어보고 얘는 이미 나와 있는 거야. 무조건 둘의 부호가 같아야만 양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 참고니까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1포에는 뭐 어떤 오른쪽 내용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들어본 적 있으나 모르겠네. 이게 부등식이라니 결국 이런 거잖아. 두 숫자를 뭐 한 거예요? 대소관계를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큰지 작은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세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요거 한번 예시 들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총 세 가지 표현 나와 있는데 요게 아마 문제를 보면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빼는 거고, 두 번째는 제곱해서 빼는 거고, 세 번째는 나누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세 가지 표현은 얘처럼 한눈에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대수 비교하면 되잖아만, 나머지 한눈에 안 됐을 때 이런 과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뺐을 때 대수 비교가 되냐면은 우리 A랑 B랑 대수 비교했을 때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죠? 뺐는데 0보다 크대 만약에. 그럼 뭐 할 수 있어? 다시 돌아가면 B가 빠꾸치면 A랑 B랑 비교했을 때 A가 크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고 싶은 거야. 뺐을 때 누구랑 비교하고 싶은 거예요? 0이랑. 알겠죠? 볼게요. 1 플러스 루트 2랑 이게 약간 그 무리수할 때 좀 자주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요거 한번 대수 비교해볼까요? 루트 2를 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괜찮아. 할만해. 루트 2 대략 얼마죠 우리? 1.4 정도 돼요. 그래서 얘는 2.4 정도일 거고, 여기는 4에서 1.4를 뺄 거야. 얼마? 2.5 정도 되겠죠? 4. 얼마를 뺄 거니까. 그럼 다시 말해 오른쪽이 커. 근데 이거는 루트 1을 정확히 알아야만 아는 거잖아. 그럼 모르면 어떻게 못 풀어? 이런 거를 이제로 풀자는 거야. 알겠죠? 빼볼까요? 둘은 뭐 지금 몰라. 빼볼게. 왼쪽에서 오른쪽 빼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루트 2 맞나요? 얘를 이제 0이랑 대수 비교하자는 거야, 쌤이랑. 이제
요거 3이랑 루트 2입니다. 2 루트 2. 요거 루트 9로 바꿀 수 있고요. 여기는 루트 8. 누가 커? 루트 9가 크죠? 근데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거 얼마 나오겠어? 음수 나오겠죠? 음수네? 그럼 다시 돌아가도 어차피 부동방향 안 바뀌겠죠? 왜냐면 이항이라는 건 똑같은 걸 더하고 빼는 거랑 똑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안 바뀐다고 했잖아요? 부동방향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알겠죠? 빼서 비교하는 거. 됐나요? 두 번째. 제곱해서 빼는 거는 이거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제곱해서 빼는 건 이거야. 빼라가 안 되면 얘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빼서 보이는 거 말고 좀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요거는 쌤도 몰라 정확히 얼마인지. 요건 좀 대략 우리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알죠. 1.4 정도 1.7 정도. 근데 정확히 모른다면 근데 그럼 쌤 아까처럼 빼서 비교할까요? 빼봤자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두 번째 제곱해서 빼시면 됩니다. 이거 왜 가능하냐면요,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 수가 둘 다 뭐일 때만, 양수일 때만 가능해요. 양수일 때만. 왜냐면 잘 봐. 야, 제곱해서 비교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우리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랑 2 중에 누가 큽니까? 2가 더 크죠. 근데 제곱해봐. 그 누가 커? 9랑 4니까 9가 갑자기 커지죠. 우린 얘를 비교해서 이거를 대수 비교하고 싶은 건데 둘이 같아 달라? 달라. 왜? 음수 껴있어서. 근데 둘 다 플러스야 봐. 그럼 어때요? 제곱하면 9, 4. 그럼 누가 커? 9가 크죠. 그럼 9가 크니까 그 전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양수일 때밖에 활용 안 해요. 알겠죠? 제곱해서 빼는 건. 그럼 가볼게. 이거 제곱해줘. 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8. 2 루트 12. 뭐 4 루트 3 되겠죠? 여기도. 요놈 왜 쌤이 2라고 썼냐면요, 이놈 루트 4였어요. 해볼까요? 제곱 7 2 루트 12. 그럼 빼보면 알겠지만 빼기 전에도 알겠죠? 누가 커요? 왼쪽이 크죠. 그럼 제곱하기 전에 누가 크겠어요? 왼쪽이 크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나눠라 내용은 약간 조금 우리가 이제 지수, 좀 대수, 고위 단원에서 좀 다룬 내용인데 이런 거 있어요. 너네 2의 30제곱과 3의 20제곱 중에 누가 커 보이냐? 이런 거 풀어보는 게 대수 관계니까.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해주자면은 이 값은 못 구해. 너무 커서. 몰라.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 빼봤자 우리가 정확히 모르니까 뭐 비교도 안 되고요. 제곱해서 빼는 것도 이게 숫자가 큰데 제곱하면 더 커지잖아. 그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를 푸는 거냐면요, 나눠서 푸는 거거든요. 그럼 나눠서 풀을 땐 대수 비교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너네 1이랑 2 중에는 2가 더 크죠? 그럼 나눠봐. 그럼 2분의 1이지. 그럼 2분의 1을 보고 뭐를 좀 느꼈으면 좋겠냐면요, 분모가 더 크네? 그래서 이 값이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죠.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4랑 2 중에 누가 커? 4가 크지. 그럼 나눠줘. 2분의 4죠. 뭐보다 커? 1보다 크지. 왜 그런 거야? 분자가 더 크니까. 우린 이 분모 분자를 대수 비교하고 싶은 거잖아요. 언제가 1이야? 둘이 같을 때. 근데 대수 비교는 같을 때 비교하는 게 아니고 누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하는 거니까 1이랑 비교하는 거예요. 나눗셈은 1이랑 비교할 거야. 그럼 볼게. 나눠줘 이제 이거. 3의 20제곱분의 2의 30제곱인데 어차피 나눠도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못 풀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을 쓰자는 거야. 아까 얘랑 좀 비슷해요 느낌이. 30제곱 20제곱이지. 공통적으로 몇 제곱 들어가 있죠? 10제곱. 이걸 약간 그 옛날 지수법칙 한 것처럼 묶자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9분의 8이죠. 뭐보다 작아요? 1보다 작아. 그럼 쉽게 말하면 잘 봐. 너네 2분의 1을 아무리 제곱해봐. 어때? 값이 계속 작아지죠. 그럼 1보다 작아. 그럼 우리 말은 이 밑을 1보다 작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9분의 8이 1보다 작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10제곱 해봤자 결과는 1보다 작겠죠. 1보다 작다는 표현은 분모랑 분자 중에 누가 큰 거예요? 분자가 더 큰 거지. 분모가 작은 거고. 그래서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그래서 부등식 뭐 여기 나왔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니까 이렇게 대소관계 비교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 내용인데 이게 부등식에 또 절대값이 좀 어려운 내용이 있죠. 뭐 그거 말고는 우리 반은 뭐 다 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등식이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한 가지 내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요거만 잘 이해해 주세요. 알겠죠? 문제 책으로 나와 있는 예시를 해줄게. 우리 이 1차 부등식을 풀어라. 푸시오. 뭐 구하는 거야? 해. x값 구하는 거니까 x값 어떻게 구해? 양변에 a로 나누면 되죠. 그럼 부동호 방향은? 그렇지. 똑같은 건 a가 0보다 클 때만 가능한 거고, 만약에 a가 0보다 작으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가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뭐 모르는 사람 없을 건데, 지금 이 개념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긴 걸 보통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라고 해? 1차 부등식, 1차 방정식, 뭐 1차식, 1차 함수 이런 거 있잖아. 그럼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1차 부등식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문제 개념 보면요, 부등식의 풀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 공부할 거냐면요, 얘는 당연히 1차 부등식 풀이가 맞죠. 지금 할 내용은 a가 0일 때를 공부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거예요. 고등학교 올라와서 a가 0일 때. 얘는 1차 부등식은 아니죠. x가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1차 부등식이 아니고 답이 왜 이렇게 생기는 건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건데, 봐봐. a의 0을 집어넣을 건데 계산은 하지 말아주세요. 0만 집어넣어줘. 그럼 뭐로 바뀌어? 계산하지 말라고 했어. 0x가 b보다 크다. 근데 부등식은 뭐 구하는 거라고? 부등식 푸는 건? 해. x값. 근데 이건 좀 이상한 게, x를 아무리 대입해봤자 얼마 나옵니까? 의미는 없어요. 근데 x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x값을 어떻게 구하냐? 나누기는 일단 안 됩니다. 부동호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모르고요. 요딴 거 없죠. 그래서 나누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 아까처럼 x에 뭘 집어넣어봤자 얼마야? 0이죠? 그럼 우리는 저기 보면 알겠지만 b로 푸는 거야. b로. 봐요. 혹시 요거 맞는 말입니까? 0이 마이너스 1보다 커요? 말이 되죠? 그러면 이런 구도가 되면은 x에 뭘 집어넣어? 아무거나. 얼마야? 0. 오른쪽 얼마? 마이너스 1. 그 부등식이 알아서 어때요? 성립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구도에서는 왼쪽이 0이기 때문에 오른쪽 b랑 0이랑 비교했을 때 오른쪽 b가 0보다 작으면 x에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은 해라 뭘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 항상 성립해. 모든 실수일 수 있어요. 해가 뭐일 때? b가 0보다 작을 때. 다시 말하면 b가 음수일 때. 그럼 다시 b가 만약에 플러스 해봐. 말이 돼요? 안 되죠. 안 돼. 그러면 b가 뭐일 수도 있어? 0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그때는 x에 아무리 뭘 집어넣어봤자 무조건 0. 오른쪽 0이나 양수. 부등식이 만족해? 만족 안 해. 그럼 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이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잘 봐야 되라. 이런 모양. 1차 부등식, 부등식 형태 나와 있을 때 우리 항상 이렇게 답을 구했잖아요. 근데 답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구도가 돼버리면은 뭘 유도하는 거예요? x 앞에 개수가 뭘 알려주는 거야? 0으로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있겠죠? 이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봐봐. 뭐 2x 더하기 3이 0보다 크대. 근데 이 부등식의 해를 풀었더니 해가 모든 실수래. 근데 a 값이 궁금하대. 이런 거 물어보면 0이야. 왜? 원래는 이 부등식 풀어야 되죠. 어떻게 풀어? 3 넘어가고 근데 x가 얼마인지 a가 얼마인지 모르네. 그래도 뭐 둘 다 풀어봐. 양수면은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 뭐 음수면은 바뀌겠죠. 근데 이 답 중에서 모든 실수라는 표현이 있냐고. 없잖아. 그러면은 기본적인 부등식 이렇게 한 줄짜리를 풀었을 때 해가 이렇게 특수한 경우가 나오면 뭐를 약간 알려주는 거예요? x 앞에 개수가
0을 알려준 거라는 거죠. 그래 x에 뭘 집어넣어봤자 항상 0이니까 이 뒤에 상수항 이 새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왜 해가 뭐든 실수겠어. 아무거나 집어넣어봐. 어차피 a가 0이잖아. 그럼 이거 얼마야? 0x 더하기 3이잖아. 그럼 x에 뭘 집어넣어봤자 얼마야? 0. 그럼 3이랑 0 봐봐. 누가 커? 3이 크니까 항상 성립하죠. 이런 느낌은 알겠죠? 그래서 왜 한 줄짜리라고 말하냐면요. 그 다음 내용이 연립부등식인데 요건 솔직히 쌤이 개념 해줄 게 없어서 요거는 조금 문제 풀면서 넘어가 볼게요. 이런 게 연립부등식이죠. 그래서 연립방정식, 부등식 똑같은 약간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면 되고 조금 차이점이라 하면 연립방정식 애들은 어때요? 기본적인 거 얘는 푸는 법이 정해져 있지. 뭐랑 뭐 쓰는 거야? 뭐 더하거나 빼거나 대입법 쓰거나. 근데 결론은 뭐죠? 이 연립방정식이 원하는 게 뭐야? 뭐 가감법, 대입법 써서 구하고 싶은 게 뭐야? 얘도 만족하면서 얘도 만족하는 공통인 애가 궁금한 거죠. 근데 부등식은 그런 게 없다는 거야. 푸는 법이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 얘 따로 해 구한 다음에 합치면 되죠. 그래서 그냥 따로따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볼까요? 안 어렵죠? 첫 번째 거 x 넘어갈게요. 3x a-1 x는 3분의 a-1. 두 번째 쓰면 플러스 선호하니까 x 넘어올게요. 넘어가면 2a 약분하면 x는 2-a. 얘는 뭐 좀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연립부등식은 두 해를 합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좀 파악하면은 뭐보다 커? 2-a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3분의 a-1보다 작은데 이 부등식에 해가 써 있으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둘이 비교하면 되죠. 둘이 같은 거고 둘이 같은 건데 쌤이 지금 해주고 싶은 표현은 그런 거잖아. 여기서 그냥 끝나야 돼. 답이 여기까지만 구하고. 이걸 왜 와? 왜? 얘는 부등식 해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등호 방향을 보고 푸는 거죠. 무조건 얘는 누구일 수밖에 없어. 얘일 수밖에 없지. 부등호 방향이 여기밖에 없는데. 그럼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얘는 B일 수밖에 없고. 이거 따로 안 써도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그냥 비교해서 푸는 거. 그래서 연립부등식은 이렇게 해를 구해서 구하는 건데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해 조건이 있죠? 연습 좀 해볼게요. 방금 한 거는 뭐 한 거죠? 방금 한 거 이런 거 한 거잖아. 하나가 뭐 4 이상, 하나는 6 이하. 공통인의 얼마입니까? 4 이상, 6 이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해를 구했을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한 놈은 2 이하, 한 놈은 3 초각. 그럼 이 그림에서 공통인에 있어 없어? 얘는 없죠. 공통인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되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되니까. 맞죠? 그림만 그리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얘는 한번 살짝 가볼게요. 이런 거 한번 구해볼게. 공통이네. 답을 구했더니 하나가 2 이상, 하나가 마이너스 1 초과야. 그러면 우리가 수직선이 그려보면 알겠지만 한 놈은 마이너스 1 초과, 한 놈은 2 이상. 공통인 어디입니까? 2 이상.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표현은 같은 방향을 바라봤을 때는 여기서 뭐 큰 값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두 개 중에 답이 나오죠. 같은 방향을 바라봤을 때. 맞죠? 요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극값 했고 양극값 했고 이런 거 있나? 딱 볼게요. 이런 거 좀 기억나십니까? 어때요? 방향만 달라. 근데 이거 수직선에 표현해보면 알겠지만 한 놈은 뭐야? 2 이상, 한 놈은 2 이하. 공통인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 하나.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 보통 부등식이라 하면 답이 어때요? 뭐 사이, 뭐 해가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사이 이런 부등식이 부동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부등식 해가 어떻습니까? 약간 그 방정식처럼 딱 x는 2야. 이런 경우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런 경우일 때는 해석을 해보니까 무슨 구도라는 거예요? 둘이 똑같죠. 이게 x가 연립부등식인데 한 개 나오면 둘이 그냥 이 새끼인 거야. 그 다음에 좀 조심해야 되는 내용은 항상 뭐일 때만 둘 다 등호 있을 때만. 두 개 중에 하나도 없어 보죠? 그럼 안 됩니다. 왜? 아까 하나 뭐였죠? 하나는 2 이상, 방금 하나는
2 미만. 그럼 지금 이 2 이상과 2 미만은 공통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는 거죠. 무조건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거는 이거 혹시 푸는 법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약간 연립방정식, 연립부등식이랑 똑같은 개념이 있는 건데 그런 거 있잖아. 그 뭐냐 뭐 2x 플러스 y 플러스 1은 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3 이렇게 세 개씩이 연결되어 있을 때 연립방정식 풀어본 적 있을 텐데 어떻게 푸는 거라고 했죠? 두 개씩 묻는 건데 두 개 주기 누가 제일 쉬워? 그렇지. 3을 몇 번 씁니까? 3을 2번 쓰죠. 그렇지. 이거랑 똑같아요. 지금 부등식도 얘들아 몇 개 연결되어 있어요? 3개. 그럼 3개 중에 우리가 딱 쉬워 보이는 두 개를 쓰는 거냐? 아니 부등식은 그런 게 아니고 뭐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한번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식을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가운데 겹쳐 있는 거 있잖아요. 이 가운데 걸 몇 번 씁니까? 2번 푼다는 거. 알겠죠? 근데 지금은 식이 조금 안 이쁜데 어차피 앞에 거 2개 풀어도 뒤에 거 2개 풀어도 똑같이 6을 곱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한 번에 6 곱해서 풀어볼게요. 왜 이거 3개 다 6 곱해볼게. 첫 번째 뭐로 바뀝니까? 12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8 여긴 3x도 플러스 여기는 6 곱할 거니까 6x 마이너스 3에 24까지 어디요? 마이너스 8이 아니라 여기? 네. 그래요? 12 곱하면? 6 곱하면? 아하 왜 먼저 11 곱했지? 잠깐만 6 곱하면 2 오케이 땡큐 가볼게요. 다 일단 계산하고 해볼게. 12 마이너스 4 플러스 4x 얘는 건들 거 없고 6x 마이너스 20 플러스 21까지 보겠습니다. 이거 풀어볼까요? 앞에 2개 x 플러스 8 넘어가면 마이너스 3까지 2개 넘어가면 3x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16 나 해보자. 답이 조금 안 예쁜데 연립 부등식과 똑같은 거예요. 이 범위와 이 범위를 이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마이너스 3분의 16보다 커야 되고 하나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는 범위를 값을 구하자는 거죠. 정수 x 값이 곱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5점 얼마 맞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까지 곱하면 20 이거 절대값 하나 설명해주고 갈 거니까 잘 봐주세요. 알면 바로 갈 건데 모르면 설명해 줄 거니까 말해줘요. 알겠죠? 이게 왜냐면 이 절대값 풀이는 약간 뒤따는 2차 부등식과 비슷하니까 잘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요거 풀 줄 압니까? 부등식 범위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3보다 크고 마3보다 작다. 요 내용을 좀 우리가 암기해서 풀었죠. 그래서 이 암기는 쌤이 지금 방금 말했지만 암기해서 풀 거기 때문에 똑같이 설명해주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자. 요거 암기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뭐로 암기했죠? 절대값 x가 2보다 작잖아. 그럼 작다면 우리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었죠? 사이값. 그래서 사이값을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절대값 x가 2 되는 값이 뭐 있습니까? 2랑 마이. 그래서 그 숫자에 무슨 값? 사이값. 누구랑? 마이너스 2랑 2 사이값.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예요. 맞죠? 그럼 다시 절대값 x가 3보다 크네. 그러면 우리 크다는 어떻게 풀기로 했어요? 크다는 양끝 값으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방금 쌤이 지금 말해준 내용은 암기해서 푸는 거죠. 양끝 값. 그럼 양끝 값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절대값 x가 3이 되고 싶어. 그럼 누구랑 누구야? 뿔마 3이죠?
그럼 그 뿔마 3으로 양끝 값은 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요렇게 해석하기로 했었죠? 양끝 값은 그냥 이 세 글자 좀 맞추는 거 의미고, 양 우리가 이제 쓸 때는 이렇게 더 많이 쓰잖아.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로 좀 많이 암기해서 풀었죠. 그래서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요, 사이값 쓰든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보다 작다를 쓰든 무조건 값이 두 개 필요해. 근데 그 값이 뭐야?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에 플러스 마이너스 버전이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버전이니까 마이너스랑 플러스 사이 값 쓰는 거고요. 이 절대값 x가 3보다 크다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 버전은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3인데 큰 놈보다 크대. 그럼 뭐로 쓸게요? 큰 놈 3보다 크고 또는 작은 놈 마3보다 작다. 그래서 요 모양을 그려보면은 무슨 모양이니까 양끝값 모양이어서 우리가 이제 양끝값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사이값 모양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이기 때문에 사이값이라고 표현한 거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암기해서 풀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암기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조건 절대값 한 개짜리일 때는 암기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어떤 표현이냐? 뭐 2x 플러스 5가 뭐 5보다 크대. 이거 어떻게 풀자고? 암기한 거 이용을 했어. 플러스 5고요. 크다네? 뭐로? 양끝값. 큰 놈보다 크고 또는 작은 놈보다 작다. 이거 암기해서 풀 겁니다. 알겠죠? 근데 이 내용 얘들아 숫자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다항식도 돼요. 다항식도. 알겠죠? 뭐 어떻게 하는 겨? 똑같아. 방금 쌤이 아까 절대값에서 이 오른쪽 숫자를 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자고 했으니까 얘는 식이잖아. 똑같아. 이놈의 플러스 버전과 마이너스 버전으로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서 똑같아. 큰 놈이 누구겠어? 플러스랑 마이너스 중에서 플러스. 큰 놈보다 크고 작은 놈 마이너스 버전. 마이너스보다 작다. 그래서 숫자든 식이든 똑같이 문제를 풀 거다. 근데 이 절대값은 암기로 다 안 풀리는 이유가 두 개 이상부터는 이 암기하는 게 안 되죠. 그냥 한 개일 때만 암기한 거니까. 알겠지? 그래서 나머지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풀 건데 일단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정의라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절대값 x가 뭐랑 뭐로 나오죠? 플러스 x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 x로 나올 수도 있고. 플러스 x는 뭐일 때 나와요?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그럼 0을 넣었다가 0은 어디다가? 아무 데다. 위에 넣어도 되고 밑에 넣어도 되고. 보통 어디다 넣죠? 이상 미만, 이상 이하 중에 이상에다가. 요 내용 알고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절대값 x에 대한 설명을 좀 기억해 보면은 절대값 x의 정의가 뭡니까? 우리 뭐를 절대값 x라고 하죠? 그렇지. 수직선에서 누구와? 0과 이 x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절대값이 뭐로 나올 수밖에 없어?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 음수면 음수에 마이너스 붙이면 뭐로 나오니까? 양수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정의 때문에 이런 성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똑같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쌤 말은 외워서 풀었지만 이 정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양수면 뭐로 나와? 그대로. 음수면 뭐로 나와? 그래서 문제는 이걸 때 풀고 이걸 때 푸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범위 내에서 이 x값을 풀어봐. 어때? 0 이상인 범위 내에서 답이 얼마라고? 2보다 크대. 그럼 공통범위 어디야? 다시 밑에 건 뭐야? 0보다 작대. 그럼 답 얼마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하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대. 그럼 이 둘을 합쳐보면은 아까랑 답이 어때요? 아까랑 답이 똑같죠. 그래서 이게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건데 솔직히 절대값 한 개짜리는 얘 푸는 것보다 뭐가 낫다? 외워서 푸는 거.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보통 뭐를 활용할 때 많이 푼다고 했냐면 그 절대값 두 개짜리 때 많이 푼다고 했었죠. 그래서 절대값 두 개짜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활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알겠죠?
봅시다. 일단 설명을 조금 해볼까? 아니면 바로 갈까? 이거 혹시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 근데? 에다 x가 0이 되는 걸로. 네, 좋아. 왜냐면 결국 얘도 절대값이죠. 그럼 얘는 지금 양수야, 음수야? 모르죠?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얘 범위만 이제 신경을 쓰면은 그럼 얘는 어때? 얘도 절대값인데?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절대값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범위에 따라서 얘가 막 바뀌죠. 얘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막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막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범위를 총 우리가 여러 개 나눠서 풀어줘야 되는데 그 범위를 나누는 과정은 우리가 이 식이 언제 플러스고 언제 마이너스인지 어떻게 알아? 뭐를 기준으로 나누죠? 0이 되는 값 3을 기준에서 나누고요. 그럼 얘도 어때? 언제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아? 7. 그렇지. 그래서 3과 7은 뭐냐면은 이렇게 절대값 두 개짜리 나와 있을 때 0이 되는 값. 이 3이랑 7로 범위를 나눠주는 거고요. 우리는 총 범위를 어떻게 나누기로 했냐면요. 총 세 가지로 나누기로 했었죠. 어디 보냐면 여기. 여기는 어디 구역이냐면요. 7보다 좀 큰 애들. 그래서 이 7보다 큰 애들을 범위로 나눠서 풀기로 한 거 맞고요. 그 다음 여기 어때? 3보다 작은 애들. 여기도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되고 가운데 어디까지? 3이랑 7 사이. 잘 봐. 여기서도 3이랑 3 중에 등호가 하나만 들어갔죠. 7도 어때요? 하나만 들어갔지. 하나만 들어가면 돼. 다시 말하면 꼭 이상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하해도 돼요. 근데 보통 책에는 다 이상 미만 나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줄 건데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범위 나눠주는 거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나눌 수 있어야 돼. 다시 우리 3이랑 7 어떻게 가지고 옮겨? 절대값 0이 되는 거 가지고 온 거고요. 3이랑 7을 기준으로 7보다 큰 범위, 3보다 작은 범위, 3이랑 7 사이 이 세 가지 범위를 나눠서 문제를 푸는 거야. 당연히 얘들아 하나가 더 있어. 그럼 범위가 몇 개겠어? 하나 더 있겠죠. 0이 되는 값이 3개잖아. 3, 7, 10이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더 있겠죠. 알겠죠? 나중에 나오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나눴을 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데 얘부터 가볼까요? 3보다 작은 버전. 그럼 3보다 작을 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쌤은 이제 어떻게 빨리 구분하냐? 그냥 넣으면 돼. 아무거나. 3보다 작은 것 중에 아무거나. 그럼 이 넣으면 얼마? 음수. 그럼 음수에 대한 다 뭐로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겠죠.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6. 맞죠? 뒤에 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7. 그게 얼마? 8 이하래. 암사 좀만 해볼게요. 넘어가면 3x 13이냐? 5까지. x는 3분의 5 이상. 됐나요? 다시. 그럼 3이랑 7 사이 볼게. 아무거나 집어넣어줘. 5 넣어줘. 양수. 그러면 첫 번째가 양수니까 그대로. 두 번째가 음수니까 아까랑 똑같이. 기억나시죠? 이거 풀어볼까요? x 1이냐? 넘어가면 7까지. 마지막 여기 8 넣을게요. 넣으면 아마 둘 다 양수 나올 거야. 그래서 맨 오른쪽은 둘 다 양수 나올 거고 왼쪽은 음수 나올 건데 이 가운데가 좀 헷갈려요. 그래서 가운데만 숫자 넣고 양수 음수 구분해 주시고 8 집어넣으면 둘 다 양수 나올 거니까 2x-6에 플러스 x 마이너스 7까지 계산하면 3x 13 21 x는 7까지. 근데 여기서 일단 끝난 게 아닌 거 기억나십니까? 뭐 있죠? 이렇게 답을 구한 대로 하는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지. 뭐 해줘야 돼? 우린 요 범위 내에서 문제를 풀었으니까 둘이 합쳐야지. 지금 뭐 따로 수익선 안 그릴게요. 3보다 작고 3분의 5 이상이면 합쳐집니다. 요거 두 번째. 여긴 어때요? 3 이상 7 미만. 여긴 7 이하야. 그럼 이렇게 범위를 합쳐버리면 한번 설명해 줄게. 첫 번째 뭐라고요? 3 이상 7 미만. 얘는 7 이하야. 그럼 우리 겹치는 범위 갖고 오는 거야. 겹치는 범위.
공통범위? 이게 맞죠? 그럼 7은 어때? 끼는 거야 안 끼는 거야? 7은 안 껴요. 왜? 흰 색깔은 없고 주황색만 있잖아. 그럼 공통범위에서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아까 범위랑 똑같은 거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7 이하 7 이상 거꾸로인가? 7 이상 7 이하. 아까 해봤는데 뭐라고요? 한 놈은 7 이상 한 놈은 7 이하. 뭐라고 했어? x는 7만. 그렇지. 그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범위를 나눠서 풀었기 때문에 마지막 답을 합치는 거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잘 봐. 3에서 끝났죠. 뭐에 시작해요? 7에서 끝났죠. 7? 되네? 7까지 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답은 뭡니까? 어디서부터? 3분의 5부터 어디까지? 7까지. 그렇지. 요거를 만족하는 정수를 구하는 거죠. 됐슈? 여기 이제 우리가 방금 말한 정의,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 쌤은 요거 2개짜리 다 요거로 풀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연습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쌤이 쉽게 알려줄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그래프는 어차피 2차 부등식 하면 또 그래프를 그려볼 거고 학년이 거듭될수록 그래프는 계속 그려보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면서 연습할 건데 약간 무슨 개념으로 문제를 푸는 거냐면요. 이게 갑자기 왜 뜬금없이 부등식인데 그래프를 그려서 푸냐? 근데 우리가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2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에서 두 교점의 x 좌표의 합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죠. 이거 왜 마이너스 2야? 이 방정식에서 이 교점의 x좌표란 말이 뭔데? 여기서 이 두 교점의 x좌표라는 말이 뭐야? 여기서 x 값이죠? 맞죠. 야, 쌤 무슨 말을 해주고 싶냐면요. 우리가 요 내용에서 뭘 공부했냐면 이게 방정식이라고 해석을 하지만 써있지만 우리가 뭐로 해석해요? 왼쪽으로 뭐로 봐? 2차 함수. 오른쪽은 y는 0이니까 x축. 이 방정식이 뭐로 확장돼? 왼쪽 2차 함수, 오른쪽 x축 두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하잖아. 맞습니까? 그럼 쌤은 지금 이 부등식도 그렇게 해석해달라는 거야. 요거 함수 그릴 거고요. 요거 함수 그릴 겁니다.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근데 y는 8은 개 쉽지. 축방이 뭐야? x는 뭐잖아? 그게 무슨 선? 세로선. 그 y는 뭐겠어? 가로선.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 함수를 그리는 게 목적인데요. 이 절대값 그래프를 일단 똑같이 문제는 어디까지 풀 거냐면요. 얘는 안 바뀌어. 얘까지 일단 푸는 거야. 우리 절대값 2개 나올 때 범위 어떻게 나오자고 했었죠? 0이 되는 값. 얼마? 3, 7. 그 다음 이 범위는 이 x값 범위에 따라서 그냥 양수, 음수가 나눠지기 때문에 총 3갈래 나눠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x가 7 이상, x가 3 이하, 3 미만, 그 다음에 여기 사이.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딱 보니까 3이랑 7의 경계로 그래프가 바뀌는 걸 파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3, 7 기준으로 이 범위 내에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봐봐. 식을 우리 다 구했잖아요. 아까 요게 둘 다 마이너스일 때 푼 거고 뭐 이항은 했지만 이거잖아요. 이 식을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야. 우린 딱 어디만 가지고 올 거냐면요. 딱 여기까지만. 어디만? 기울기만 가지고 올 거야. 그럼 잘 봐요. x가 3보다 작다는 거는 둘 다 뭐뭐일 때 푸는 거예요? 음수일 때 푸는 거죠. 음수일 때 이 a 값만 구해줘. 기울기만. 음수일 때는 표현이 뭐예요? 음수일 땐 둘 다 마이너스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뭐로 바뀌어? 마이너스 2x로 바뀌잖아. 그 다음 건 마이너스 x. 그럼 기울기 얼마냐고. 마이너스 3까지. 딱 마이너스 3만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범위 내에선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겠어요? 기울기가 감소인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얼마짜리? 마이너스 3짜리. 대충 그려.
됐어 여기까지? 두 번째 이제 이 범위 가볼게요. 이 범위 어떤 범위? 3 이상 7 미만이니까 대충 5를 집어넣으면은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예요? 앞에 플러스 D 마이너스 그럼 몇 X야? 1X 앞에 2X 뒤에 마이너스 X가 1X 맞죠? 그럼 잘 봐. 요 놈을 시켜 기울기가 3인데 마3인데 1은 얼마겠어요? 증가하면서 좀 덜 기울어지겠죠. 이해 갔어? 누가 더 재밌어? 기울기 높은 게 더 재밌잖아 맞지? 낮은 거야 이거 경사가 됐습니까? 그럼 마지막 여기 실 이하 여기는 기울기 얼마겠습니까? 둘 다 플러스 플러스야. 그렇지 둘 다 양수니까 2x x 3x 맞죠? 이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결론은 딱 그래프가 이거라는 거야. 3 미만 3이랑 7 사이 여기까지.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랑 누굴 비교하자는 거예요? y는 8 누구? 이 가로선 y는 8과 그럼 y는 8보다 밑에 있는 부분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찾는 거냐? 이 점과 이 점의 값을 구해보는 거예요. 어딘지 위치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럼 이 표현이 뭐겠습니까? 3일 때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죠. 이 왼쪽 그래프가 그냥 3을 집어넣으면 돼요. 3 집어넣으면 어때? 0이죠? 마사니까 절대값 있어. 여기 좀 집어넣는 거야. 7일 때 0 여기가 7,8이네? 그럼 8은 어디 있겠어요? 여기 있겠네? 맞죠? 그러면 우리가 흰색 그래프랑 이 주황색 그래프랑 대소 비교를 하는 건데 이 y값이니까 높낮이를 비교하는 거죠. 누가 더 높고 싶은 거야? y는 8이. 누가 더 낮게 고 싶은 거야? 이 흰색 그래프가. 그럼 어디가 더 낮아요? 여기 부분이 낮죠. 근데 부등식은 뭐 구하는 거야? x값 구하는 거지. 그럼 언제 x 시작입니까? 7부터 어디까지? 요 새끼만 딱 구해주면 돼요. 얘만. 근데 잘 봐. 이건 뭐냐면요. y는 8과 누구의 교점입니까? 아까 여기 범위. 누구? 마이너스 3x짜리. 마이너스 3x짜리만 좀 더 구해주면 돼. 그럼 마이너스 좀 더 해볼게. 아까 한 거 있죠? 이랬구나. 15래. 13. 이 왼쪽이 마이너스 3x 더하기 13이래. 그럼 그때 y는 8과 교점이 궁금한 거야.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5. x는 3분의 5까지. 그러면 이 왼쪽 그림에서 3분의 5일 때 y값이 얼마라는 거예요? 8.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보다 낮으니까 x값은 3분의 5부터 7까지겠죠. 그럼 3분의 5부터 7까지를 구해보니까 아까랑 답이 똑같다는 거예요, 쌤 말은. 근데 쌤은 그래프로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연습이 되면 쉽습니다. 밑에 하나 더 있을 거거든요. 요거 하고 아까 안 풀어준 문제 풀고 쉬었다가 해볼게요. 잘 봐. 일단 그래프를 그려서 풀긴 할 건데 범위가 조금 정해져 있어서 범위 일단 무시하고 일단 저 왼쪽 함수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알겠죠? 아까랑 똑같지? 잘 이해해주세요. 봐봐. 일단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었죠? 0이 되는 값으로 범위 체크하기로 했어. 뭐랑 뭐죠? 마3과 5. 마3이랑 5를 기준으로 범위 체크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랑 여기 그래프 그릴 거야. 알겠죠? 여기는 아까 말했죠? 둘 다 마이너스 버전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체크해줘. 기울기 얼마야? 둘 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2x까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어때요? 3이랑 5 사이. 그러면 여기는 대충 아마 4 넣어볼게. 그럼 4 넣으면 앞에가 양수? 앞에가 양수고 뒤가 음수래요. 그럼 얼마예요? 8이네? 그러면 8이라는 게 표현 뭐겠어요? 근데 함수가 y는 마이너스 2x여서 기울기가 있었어. 그럼 y는 8은 뭐야? 아까. 그렇지, 일자. 그럼 여기 양수분 뭘까요? 둘 다 양수일 때 뭐 요거의 반대 버전이지 않을까? 양수면 2x니까 요렇게. 끝이야. 그럼 이 그래프가 어떤 y는 k보다 이 그래프가 좌변이죠? 얘가 이 흰 색깔이 이건 거고 지금은 이 그래프랑 어떤 y는 k 숫자야. 비교했을 때 이 k보다 위에 있고 싶대 이 그래프가. 그래서 지금 더 설명 가볼게. 그래프를 다 그리긴 그렸지만 원래 문제에서 원하는 그림은 어디부터? 마3부터? 마5까지만. 5까지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얘만 그리는 봐달라고 하는 거고 아까 이 그림이 y값 얼마일 때였죠? 8일 때. 그럼 얘보다 밑에 있는 애들이 누구야? 예를 들어서 y는 그치 7? 너무 좀 낮게 있지만 이 x축을 버리면 되지 뭐. 밑에 그려줄게 x축을. 여기 x축입니다. 그럼 또 뭐 7만 있어? 6, 5, 4. 근데 이 x값, 이 k값 자연수 중에서 최대값이 궁금하대. 됐나요? 앞에 안 한 것 좀 가볼게요. 앞에 게 좀 성질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잘 이해하고 이해 안 가면 알려줘야 돼요. 얘는 근데 뭐 어렵지 않을 것 같다. A, B가 0보다 크고 B, C가 0보다 작대. 이거 약간 해봤죠? A, B가 0보다 크대. 둘이 부호? 같다. 좋습니다. 두 번째 B, C가 0보다 작대. 부호가 다르다. 그래서 지금 A, B가 플러스면 C는 마이너스고요. A, B가 마이너스면 C는 플러스입니다. 기억 먼저 풀게요. 무슨 부호든 A랑 C는 부호가 어때요? 뿔마 맞뿔. 어차피 다릅니다. 무조건 곱하면 음수. 틀렸고요. 니은. 값을 모르는데 줬다는 건 부호가 뭐가 좀 일치하나 본데 둘이 더하면 뭐 나와? 플러스. C는 둘이 더하면 뭐 나와? 곱하면 무조건 음수 나오겠죠. 디귿은 정해져 있는 애들아. 요거 우리 아까 범위 나눴잖아요. 근데 둘 다 음수라고 했지. 그럼 이거인가 보다. A랑 B는 음수고 C는 플러스 해야겠죠? A랑 B는 음수고 C는 플러스 버전에서 문제를 풀 건데 이렇게 관계가 나와 있어요. 이거 해석해줘야 돼, 얘들아. 알겠죠? 미안. 누가 커? 그렇지. 왜? 음수는 숫자가 작아질수록 숫자 커지니까. 그래서 이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C 양수로 나눴어요. 근데 얘들아 C랑 2C로 나눴다? 우리가 어떤 숫자를 나눌 거잖아요? 그럼 큰 숫자로 나누면 값은 당연히 작아져요. 근데 이미 B제곱이 더 큰데 나눈 것도 더 작은 걸로 나눴어. 그럼 당연히 얘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거꾸로는 못 낼 것 같아. 이거는 몰라. 얘는 말이 안 돼요. 알겠죠? 둘이 얼마 차이 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거는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어차피 B제곱이 더 큰데 더 작은 수로 나눴으니까. 답은 니은 디귿 기억 빼고. 요거 잘 보세요. 알겠죠? 지금 A랑 B가 대소 관계가 비교됩니까? 안 되죠. 이럴 땐 뭐 하자고 했죠? 빼거나 제곱해서 빼거나 나눠라인데 나누는 건 얘들아 보통 지수. 아까처럼 지수일 때 하는 거고요. 보통 빼는 거 아니면 제곱해서 빼는 건데 얘는 제곱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빼겠습니다. 맞죠? 뺐더니 선생님이 살짝 선 봐줄게요. 묶어. A제곱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제곱에 A 마이너스 B. 그랬더니 A 마이너스 B의 합차거든요. 근데 이거 살짝 손 볼까? 왜? 합차를 풀었더니 차가 얼마 있습니까? 2개 있고요. 합은요? 혼자. 근데 A, B가 양수래. 우리 얘들아 뺐을 때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볼게요. 더했을 때 무조건 양수 맞죠? 그러면 뺐을 때는? 모르는데 양수든 음수든 제곱했으니까 양수 곱했으니까 양수. 요게 양수야. 그럼 다시 돌아가면 A가 더 크겠죠. 이렇게 써주면 돼요. 얘들 알겠죠? 대수 비교하는 거니까 A가 더 크다라고. 나머지는 잠깐만요. 여기 요거 안 해줬다. 요거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알겠죠? 보자. 얘는 일단 문제에서 알려준 A는 마이너스 2B가 있기 때문에 대입을 할까요? 먼저 A 자리에 마이너스 2B 넣어볼게요. 얼마? 마이너스
5bx 그 다음 a 자리에 마이너스 2b 넣으면 마이너스 4b 그다음 5bx 넘어갈게요. 근데 얘들아 이거 쌤이 이게 나눌 건데 요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답만 쓸 거야. 0은 아닐 거니까. 이제 부등호 방향에 따라 답이 정해지겠죠. 1번 아니면 2번으로. 그럼 이제 이 b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뭐를 푸냐? 문제에서 더했을 때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a 대신 마이너스 2b 넣겠습니다. b는 양수였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겠죠. 2번. 지금 문제 보면 얘들아 A가 뭐 범위 나와 있고 B도 범위 나와 있잖아요. 이거 활용해서 이제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을 풀 건데 기억은 A제곱과 B제곱을 구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볼게요. 지금 A가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를 알려주는 걸까? 0이랑 1 사이. 그렇지. 그럼 분수를 제곱해봐. 어차피 이거야. 맞지? 뭐 2분의 3분의 분수 어차피 곱하면 더 작아지지 이 여기 안을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럼 B제곱 가볼게.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이건 예시를 드는 게 좋아. 여기 누구 있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거 있죠? 제곱해줘. 뭐로 바뀌어? 뭐 4, 9 양수로 바뀌면서 뭐보다 커져요? 요거의 제곱인 1보다 커야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더해 볼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은 지금 여기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고요. 얘도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는데요. 더했을 때 2보다 큰 얘. 2보다 클 수 있죠. 당연히 얘가 많이 크니까. 근데 얘가 만약에 2보다 작아. 예를 들어서 뭐 1.5여봐. 얘 뭐 있어? 아무거나 뭐 0.3이어봐. 그럼 더하면 얼마 나와? 2보다 크지 않죠. 그러니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른다가 맞겠죠. 니은 보겠습니다. 혹시 A 우리 아까 구해봤잖아요. 저기 써있는 거 양수 맞죠? 쌤 니은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A 나누겠습니다. 플러스 나누는 거니까 부동방향 의미 없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구해볼까? 여기서 마이너스 B 얼마 나올까? 1보다 크다. 얘는 1보다 커. 얘는 0이랑 1 사이야. 그러면 답은 맞겠죠. 넘길까요? B분의 1만? 그럼 아까랑 똑같아. 잘 봐줘. 이거 뭐라고 우리가 말하는 분수. 역수 취해줘. 그럼 뭐 자연수 나오겠죠. 정점 1보다 큰 애들. 여기 마이너스 B분의 얘 요거래. 마이너스 B분의 1보다 커. 그럼 역수 취해봐. 1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말하는 1보다 큰으로 바뀌고요. 얘는 1보다 작은으로 바뀌어. 그럼 누가 더 크겠어? A분의 1이 더 큰 게 맞겠죠. 답은 니은 디귿만. 요런 게 조금 헷갈리니까 잘 풀어주시고 요거 뭐 함수값 구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대입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A 플러스 B는 4랑 1 사이. 그 다음에 2 대입할 거니까 위에 써볼게요. 2 대입하면 얼마 나오겠습니까?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 여기서 지금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우리가 F형을 구해야 되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B를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 좀 해줄게요. A가 3이랑 1 사이고 B가 뭐 5랑 2 사이래. 그럼 더했을 때 범위는 어디랑 어디 사이일까? 3이랑 8 사이. 좋아요. 그냥 뭐 한 거야? 큰 것끼리 더하고 작은 것끼리 더하고 그게 최대랑 최소입니다. 빼면요? 마이너스 작은 것부터 써줘. 계산해야 돼. 요거는 너네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런 표현이야. 그냥 뺐잖아. 그럼 쉽게 생각하면 제일 큰 값이 나오려면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주면 되겠죠. A 중에 제일 큰 거와 B 중에 제일 작은 걸 뺀 게 제일 큽니다. 얼마입니까? 반대 버전이겠죠. A 중에 제일 작은 거, B 중에 제일 큰 거. 마이너스 4.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돼. 됐슈? 그래서 이거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쌤은 그냥 이거를 빼고 싶다는 거야. 빼면 A가
B가 궁금하지만 A를 구할 수 있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럼 A는요, 방금 말했죠. 요거에서 요거 뺄 거면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 그럼 다시 B가 궁금해. 그럼 또 풀면 돼. 또 빼줘.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 됐어요? 더하기는 쉽고 빼기는 생각을 해야 되고, 곱하기는 항상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곱하기는 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번 6번 잘했다고? 그래? 어려워 보이는데 잘했어요? 오케이. 빼랑 그 나눠서 풀었죠? 굿. 8번은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없나? 얘가 이제 부등식, 그 쌤이 중2 때 배운다고 했었죠? 그 중2 때 배웠을 부등식 중에 좀 제일 어려운 식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어도 배워본 적이 있지 않을까 일단 생각이 드는 건데, 어려운 문제는 맞아요. 일단 풀게. 이 부등식의 해가 궁금하대. 해 구해줘. 그럼 어떻게 구할게요? A 더하기 B X 남겨놓고 누구 넘어가? 마이너스 A 더하기 2B 넘어갈 거지? 여기서 우리 뭐 X 뭐 할 거야? A 더하기 B 나눌 거지? 맞나요? 나눴더니 답이 얼마래? 3분의 2보다 작대. 바뀌었어. 나눈 거 뭐? 음수. 좋습니다. 이거 하나 킵 해주시고요. 해가 똑같은 문제는 얘들아 어쩔 수 없어. 그냥 둘이 똑같다고 푸는 거야. 식 구해줘. 대각선 곱해줘. 마이너스 3A 더하기 6B 2A 더하기 같다니까 2A 더하기 2B 그러면은 넘어가면 4B 넘어가면 5A 답은 안 이쁘네. 어차피 문제는 이제 한 문자로 바꿔서 풀 거기 때문에 쌤은 뭐가 좋을까? 그냥 A, B 쓸까요? 문제 바꿔줘. 2A 빼기 B X가 A 더하기 B보다 작대. A 더하기 B 구해줘. 얘랑 B 더해주면 돼. 5분의 여기 2A 빼기 B 요거 2배 5분의 8B에서 B 빼줘. 5분의 3B 숫자는 쳐내도 돼. 숫자는. 그럼 이제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B를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인지 구해볼 건데, A가 5분의 4B라고 했으니까 여기 집어넣어 볼까요? A 대신 아까 해봤잖아, 맞지? 5분의 9B. 그럼 5분의 9B가 음수니까 자연스럽게 B는 뭐겠습니까? 음수일 거고, B가 음수니까 A도 뭐겠어요? A도 음수겠죠. 우리가 B가 음수래 얘들아. 그럼 B 나눴을 때 부동호 방향 바뀌어야겠죠. 9번 보겠습니다. 혹시 문장 첫 줄 읽고 파악한 사람? 그렇지. 모든 실수라고 했잖아. 그럼 선생님 뭐라고 했어? 이렇게 1차씩 한 개짜리 풀 때는 모든 실수가 나오면 X 앞에 개수가 0 나와야 된다니까. 알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몰랐으면 꼭 기억해 주세요. 위에서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푼 거니까. 알겠죠? 그럼 바꿔주세요. 0x 더하기 넣어줘. A 대신 B. 아무거나 바꾸면 되죠. 5A가 0보다 크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X에 뭐를 집어넣어도 어차피 0이잖아요. 그럼 0 더하기 5A가 0보다 크다는 의미가, 0 의미가 없잖아. 요게 뭐 했길래? 부등식이 만족이 했기 때문에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힌트는 A는 그냥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A가 플러스기 때문에 말이 되는 거잖아. A가 마이너스여 봐. 그럼 이거 해가 없는 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 알려준 거고, 당연히 B도 0보다 크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마지막 문제 넘어가 볼까요? A 더하기 2B. 그 B 바꾸자. 다 A로 바꿔줘. 3AX 여기 마이너스 A. 그러면 3 그냥 나누자 일단. 우리 아까 A 뭐라고 했었죠? 양수. 3A 양수 나는 거야. 부동호 안 바뀌어. 답은 X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크다. 됐어요? 11번. 연립부등식은 그냥 푸는 거야. 그래서 위에 거 풀고 밑에 거 풀어주세요. 가보자. 2x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 넘어가면은 암사 좀만 할게요. 2 마이너스 a에
2로. 다시 6x는 1-2a 약분하면 x는 6분의 1-2a. 지금 얘들아 이 구도를 봐봐. 얘 어떻게 생겼어? 해 뭐보다 크다. 얘 뭐보다 작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 우리가. 여기가 뭐야? 공통부분 해가 되는 거고. 그건 해가 없대. 그러면 겹치는 모양이 아니고 우리 말하는 양끝간 모양이 돼야겠죠. 그래서 얘들아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해를 갖지 않으려면 요놈 뭐보다 작다는 이런 위치가 돼야 되고요. 뭐보다 크다는 이런 위치가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수직선이잖아. 그럼 정해져 있지. 뭐가 정해져 있어? 대소비가 정해져 있잖아. 누가 클 수밖에 없어요? 오른쪽이. 그 다음에 항상 부등식은 뭐가 중요하다? 왜? 이거 둘 다 빵꾸 뚫려 있죠? 그럼 잘 봐. 예를 들어서 2보다 크다, 작다, 2보다 크다. 공통인에 있어? 없어. 둘 다 빵꾸 뚫려 있어. 같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그냥 등호 넣고 푸시면 됩니다. 대각선 곱할까? 양변 6 곱할까? 똑같은 거 하긴 한데 대각선 곱할게요. 2 마이너스 4a 12 마이너스 6a 넘어가면 2a 넘어오면 10까지 a는 5이야. 1부터 5까지 합이니까요. 더하면 15 나오겠죠. 2번 요게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잘 보면 문제의 글에 힌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쭉 읽어보면은 뭐 36 AC, BC 길이 똑같고 직각 이등변이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힌트 얻어볼까요? PQ가 AP 더하기 BQ보다 크답니다. 근데 AP가 어디고? BQ 여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써있어. 마지막에 AP가 얼마래요? X네. 그럼 이 길이가 얼마일지 보자는 거죠. 쌤 말을. 그래서 아까 직각 이등변 얘기 나왔잖아. 그럼 잘 봐. 일단 이 길이 어때? 똑같아. 그 다음에 직각 이등변이니까 몇 도? 45, 45. 90도네? 45? 45? 그럼 봐요. 여기도 잘 보면 알겠지만 이 조그만 도형 잘 보면 알겠지만 90도야. 됐습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길이가 똑같다고 알려준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 세각석을 하면은 여 길이랑 여 길이도 똑같아. 그럼 주황색에서 이거 빼. 여기 어때? AS랑. 주황색에서 분홍색 빼. BR이랑 뭐해? BR과 AS도 똑같다는 거야. 쓴 말은 그냥 뭐냐면요. 요 둘이 무슨 관계다? 합동. 그럼 이게 X면 여기도 X. 그럼 정리해볼게요. 문제 뭐래니? BQ 얼마야? 36에서? 그렇지. 36에서 2X 빼주시고요. 얘가 누구? AP랑 BQ를 더한 것보다 작대요. 넘어가지고 2X 약분해줘. X는 9보다 크다. 됐어요? 두 번째 쭉 읽어보면요. 여기 또 하나 써있습니다. 직사각형 PQRS의 둘레의 길이 한 변의 길이 36-2x였고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어서 여기 x였습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는 얼마 나옵니까? 36-x 그거의 2배. 직사각형 둘레 길이가 선분 AP 이 AP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 둘레. 정사각형 둘레 얼마겠어요? 4x 4x보다 길다고 합니다. 전개도 되고요. 양변에 2천도 되고요. 36-x 2x 넘어가면 3x 약분하면 x는 12보다 작다. 얘랑 합쳐. 이거 만족하는 x 몇 개 있습니까? 10. 그렇지. 문제에 다 있어. 좀 읽기 싫겠지만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아니 4번. 요거는 어떻게 하자고 했어? 두 개밖에 없는데? 첫 번째 거 1번과 2번 문제 풀자고 했었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이거 뭐가 이상했어. 문제가 어려웠어. 왜 안 풀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풀어줘. 2배 할까요? 2x 더하기 8 x 더하기 a x는 a 마이너스 8까지. 근데 문제 읽어볼게.
해를 이번에 갖고 싶은 거죠. 그럼 우리가 말하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기 때문에 해를 가지려면은 이런 모양이면 되지 않을까? 수직선이야? 누가 커? 등호는 안 돼. 지금은 해를 가져야 되니까 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A는 9보다 크다. 최소값이니까 10. 5번 똑같아요. 알겠죠? 똑같이 풀겠습니다.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잠깐만요. 해를 구해야 되니까 조금만 신경 써볼까요? 해를 구해야 되니까 선생님 X 넘길게. B 넘어올게. 1은 아닌데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네. 일단 냅둘게요. 두 번째 풀게. 이번엔 X 넘어오자. B 넘어가면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A-1이 양수라고 가정하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양수 나눴어요. 부동호방을 바뀌어? 안 바뀌어. 양수 나눴어. 부동호방을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해를 구했더니 답이 얼마 나왔대요? X가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럼 무조건 왼쪽이 얼마 나와야 돼? 오른쪽이 4 나와야 돼. 이거로 문제 풀어볼게. 아마 이거로 문제를 풀었어 얘들아. 답이 아니면요 A가 1보다 크다는 범위 내에서 풀었잖아요. A가 1보다 작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해볼게. 얘 마이너스로 문제 풀어봅시다. 2-B분의 A-1분의 2-B가 -1인 거니까 -1을 1분의 마일로 바꾸고 대각선 곱할게요. 2-B는 근데 이게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는구나. A, B 두 개 세트니까. 그럼 식 좀 이쁘게 바꿔가 볼게. 이거 하나. 이거 4로 풀어볼게요. 바로 여기다가 4A-4는 -A 더하기 2B. 지금 연립방정식 풀 거니까 다 넘어갈게. 5A -2B는 4까지. 위 이거 2배 할까요? 2A -2B는 -2까지 다 쓰면 좋겠는데 나온 거 같은데? 숫자가 이쁜데? 3A는 6 A는 2 B는 A가 2니까 넣으면 -3 3까지? A가 2고 B가 3인데 A가 어때? 이미 얘를 만족했잖아. 그럼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2고 B가 3이면 이렇게 해를 구했던 이 해가 됩니다. 둘이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반대 버전은 안 될 것 같은데 연립방정식에서 안 할게요. 다시 말하면 A-1이 0보다 작으면 부동방이 바뀌기 때문에 해를 거꾸로 풀어줘야겠죠? 얘를 얘로 풀고 얘를 얘로 풀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풀면 요 범위에 만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A 값이. 한번 해보세요. 얘는. 알겠죠?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마지막이네요. 시간 좀 남겠네. 오,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 한 개짜리니까 외운 거 풀어볼게.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풀 거야? 그렇지. 작다니까 사이값. 그 다음에 어떤 숫자야. 그럼 절대값이 5A 되려면 누구랑 누구가 제곱해야겠어요? 플러스 A랑 마이너스 5A. 그 사이값을 문제 풀겠습니다. 마이너스 5A와 5A 사이로 넘어가 보자. 암산 되냐 혹시? 넘어가면 4A 넘어가면 마이너스 3A. 여기서 조금 이제 너네가 약간 이 문제를 해석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어려워요. 부등식은 진짜. 여기에는 정수가 2개 나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일단 무조건 얘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A가 문제에서 뭐라고 써있죠? 그렇지. 그럼 무조건 여기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 0. 왜? 양수 넣으면 얼마야?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랑 플러스 사이에 무조건 누가 있겠어요? 0. 인데
하나 더 구할 수 있어야 돼. 얘네들 보고. 두 개잖아. 하나 남았죠? 그게 오른쪽 1인지 마이너스 1인지 찾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마이너스 1이야. 왜? 숫자가 더 크죠. 다시 한번 얘가 1이 들어있으면요. 무조건 여기도 마이너스 1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몇 개 나와? 3개 나오잖아. 그건 안 돼. 그래서 무조건 마일과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너네가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해석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0은 왜 그렇다고 얘들아?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무조건 가운데 0이 있을 거고 절대값이 어때? 숫자가 얘가 더 커. 그래서 얘보다 얘가 더 크니까 음수 쪽에 숫자가 더 하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여기서 문제는 뭐로 푸는 거냐면요. 나머지 정수도 위치 파악해줘야죠. 여기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마이너스 2는 0이 여기야. 1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었죠.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3a의 위치를 봐봐. 누구랑 누구 사이야? 그렇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 사이고 여기 수직선에서 2a는 누구랑 누구 사이야? 0이랑 그렇지. 잘한다. 근데 말했죠. 부등식은 왜 어렵냐? 이거 등호 한 개씩 하나 넣어줘야 돼. 어디다 넣어줄까? 해석 좀 해볼까요? 이런 표현 기억나? 등호를 넣는다는 거는 뭐를 인정해 주는 거죠? 같을 때. 그럼 선생님 같을 때 어떻게 풀어라고 했어? 얘가 마이너스 2라고 푸는 거야 그냥. 그럼 얘 대신 마이너스 2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범위에 둘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넣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 1 보세요. 이 마이너스 3a 자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해봐.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들어올 수 있어 없어? 그럼 안 되잖아. 못 넣는 거야 이렇게. 여기 똑같이 풀어주세요. 2a보다 작다에 0이 들어올 수 있어야 돼. 둘 중에 누구 등호 될 수 있어요? 어디에? 1에다가. 왜? 0이 되면 어때요? 0보다 작다에 0 못 들어오잖아. 됐어요? 요거 두 개 범위 합치겠습니다. 왜? 왼쪽도 만족해줘야 되고 오른쪽도 만족해줘야만 정수가 두 개 나올 거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최대값이 나올 것 같아요. 가볼까요? 양변 3 마삼 나눌게요. 마삼 나눠주시고 우리 음수 나왔으니까 뭐 해줘야 돼요? 부동호 방향? 반대. 여기는 2 나눌게요. 쌤 뭐 해달라고 했죠? 두 개 합쳐달라고 했습니다. 합치는 게 좀 어렵죠? 첫 번째 0부터 2분의 1까지 한 놈은 3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 가면 3분의 2면 6분의 3, 6분의 2. 얘가 좀 더 크네? 얘보다? 그럼 3분의 1은 3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 공통범위 어디? 잘 봐. 범위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언제가 제일 커? 그럼 이 문제에선 최소값은 못 구하죠. 등호가 없으니까. 됐어요?